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는 570년 메카에서 출생하여 632년 메디나에서 사망한 인물입니다. 카톨릭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무함마드는 이슬람의 예언자인데요. 그는 당시 메카를 지배하고 있던 쿠라이시족 중에서도 명문가였던 하심가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칼리프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632년 무함마드가 사망하여 지도자를 상실한 이슬람은 선거로 다음 지도자인 칼리프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렇게 632년부터 661년까지 총 4대에 걸쳐 선거로 칼리프가 선출되었는데 우리는 이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 부르고 있죠. 이 4명의 칼리프를 간략히 살펴보면 초대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성공에 공헌했던 아부바크르로 그는 하심가의 먼 친척인 타임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2대 칼리프인 우마르는 타임가보다도 더 먼 친척인 아리가 출신이며 제3대 칼리프 우스만은 우마이야가 출신이죠. 한편 무함마드가 낳은 7명의 자식들 중 아들은 일찍 요절하여 딸 파티마가 후계자가 되었는데 그녀는 무함마드의 사촌인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면서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가 제4대 칼리프가 되었죠. 여기까지가 정통 칼리프 시대의 칼리프입니다. 여기서 제4대 칼리프인 알리만을 칼리프로 인정하는 종파가 바로 알리의 신봉자라는 뜻으로 시아 알리라 불리며 줄여서 시아파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 칼리프부터 모든 칼리프를 인정하는 종파가 수니파이죠. 수니파는 쿠란과 순나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슬람 세계는 지배자가 가지는 통치권이 예언자 무함마드로부터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무함마드의 핏줄에 가까운 사람이야말로 정통성을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알리가 제4대 칼리프가 되었으므로 이후 하심가가 계속 칼리프를 계승하며 문제가 없었지만 이미 초대 칼리프부터 제3대 칼리프까지 다른 가문에서 칼리프 주기의 전례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마이야가의 무아위야는 알리를 인정하지 않고 세력을 키워 알리를 암살하고 661년 스스로를 칼리프라 칭하며 우마이야 왕조를 창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1세기 동안 칼리프는 우마이야 왕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50년에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왕조가 아바스 왕조이고 이때부터 아바스 왕조가 칼리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함마드의 혈통은 정통 칼리프 시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리와 파티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형인 하산계 자손을 일반적으로 샤리프라 부르고 후세인 계열의 자손을 사이드라고 부릅니다. 샤리프나 사이드 모두 아라비아어로 핏줄이라는 뜻인데요. 그 중에서 하산의 자손들은 이슬람의 성지 메카의 아미르가 되어 대대로 계승됩니다. 그중 유명한 인물이 바로 후세인 빈 알리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1915년 후세인 맥마흔 서한에 등장하는 그 후세인인데 그 이야기는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산은 669년 사망하였고 이후 1200년이 넘는 하산의 계보는 검증이 불가능하여 후세인 빈 알리가 정말 하심가의 핏줄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이슬람 세계는 그가 하심가의 핏줄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하산의 남동생 후세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보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계보는 보시는 것처럼 12이만파, 이스마일파, 자이드파의 세 계열로 나뉘는데요. 후세인은 아버지 알리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우마이야 왕조와 싸우다가 죽었기 때문에 시아파는 그 후세인의 자손들만을 알리의 정식 계승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시아파는 알리를 초대 이맘으로 추대하였죠. 조금 복잡하지만 그 이맘의 자리가 어떻게 계승되었느냐에 따라 다시 세 개의 종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중 다수파는 이란과 이라크를 중심으로 많은 신자를 보유한 12이만파입니다. 12이만파는 초대 알리부터 12대 무함마드 알 마흐디까지 12명이 이맘이라고 주장하는 종파이지요. 그 밖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스마일파는 7명이, 자이드파는 5명이 이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계승자가 끊어졌는데 그 이유가 이맘이 죽어서 계승이 끊긴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숨어서 끊어진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은둔 상태를 가리켜 가이바라고 하며 가이바 상태에 있는 이맘은 최후 심판의 날에 재림한다고 주장하지요. 그리고 이맘들의 가족과 그 자손들,
즉 그 핏줄을 이은 사람들이 바로 사이드입니다. 참고로 이란처럼 시아파의 나라에서는 사이드만이 검은색 터번을 쓸 수 있는데 현 대통령 하산 루하니도 흰색 터번을 써야 하며 대통령보다 더욱 큰 권력을 휘두르는 최고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이네는 검은색 터번을 두를 수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제1차 세계대전의 후세인 맥마흔 서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중동은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은 대영제국 6편에서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편에서 두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대영제국 6편의 아라비아의 로렌스 부분은 중동의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그 내용을 추격해보면 영국은 당시 메카 아미르였던 후세인에게 제1차 세계대전에서 아랍이 영국의 편에서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여 싸워준다면 전쟁 후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세인은 일단 1916년 영국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세력권이었던 아라비아 반도 헤자즈 지역에 헤자즈 왕국을 건설하였죠. 하지만 영국은 사이크스-피코 협정, 벨푸어 선언 등을 통하여 프랑스, 유대인 등 다른 세력들과도 이 지역을 분할 통치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전쟁 후 강력한 통일 아랍 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영국으로서는 중동의 강력한 통일 아랍 국가가 등장할 경우 인도 지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는 전략적인 선택인 것이었죠.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은 끝났고 알려진 바와 같이 영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에 하심가는 맹렬히 반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영국은 1921년에 전후 영국의 위임 통치 지역 중에서 후세인 빈 알리의 차남인 압둘라를 요르단의 왕에 앉히고 삼남인 파이사를 이라크의 왕에 즉위시켰습니다. 이후 요르단의 하심 왕조는 현 국왕에 이르기까지 4대째 계속되고 있는데 요르단 왕실은 자신들이 무함마드의 직계가계인 하심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라크의 하심 왕조의 경우 파이살의 손자인 제3대 파이살 2세가 하심의 쿠데타로 총살당하고 왕족 일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지요. 한편 이때 이라크 하심가가 도망친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아라비아 반도 중부에서는 영국의 지원을 받은 사우드가가 세력을 키워 하심가에 대항하고 있었는데 1925년 사우드가의 이븐 사우드가 하심가의 헤자즈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기세를 몰아 1932년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여 세운 국가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드가는 무함마드 가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